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은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MBC 놀면 뭐하니에 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룹 싹쓰리. 이 싹쓰리의 데뷔곡이 지난 토요일에 발매가 됐는데 엄청난 흥행을 몰고 왔다고요? 네, 유재석, 이효리 씨가 함께하는 프로젝트성 그룹인데요. 18일에 데뷔곡 다시 여기 바닷가를 공개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효리 씨 남편 이상순 씨가 작곡을 했고 작사는 이효리 씨가 했는데요. 공개 직후부터 차트 1위를 석권했고요. 공개한 지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관련 영상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르면서 그야말로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김태호 PD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싹쓰리 이외에도 혼성그룹, 코요테, 또 자자. 네. 돌아왔어요? 네, 자자는 23년 만에 새 앨범을 냈습니다. 버스 안에서.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군대 있을 때 열심히 들었던 노래입니다. 한 지난 2월에 슈가맨에 출연을 해서 그 흥행을 이어받아서 최근에 신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어때요? 코요테는 이번에 유피의 바다를 리메이크했는데 사실 뭐 엄청나게 흥행하거나 차트에 진입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싹쓰리 덕분에 싹쓰리로 이번에 오랜만에 가요계에 혼성그룹이 돌아왔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반응들도 많이 나오면서 같이 언급되면서 시너지를 좀 내고 있습니다. 저도 돌아온 줄 몰랐네요. 네. 코요테도 돌아왔습니다. 네. 코요테도 새로운 앨범 들고 왔어요? 유피의 바다를 리메이크했습니다. 예. 네. 이것도 성적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좋지가 않아서 코요테가 라디오에 나와서 언제나 싹쓰리 덕분에 그나마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싹쓰리가 흥행에 보답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요? 네, 일단 내일이 빅 이벤트 날인데요. 오후 2시에는 온라인 팬미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3시 40분에는 음악중심에서 데뷔 무대를 하고 6시에는 신곡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6시 30분에 놀면 뭐하니가 본방송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뮤직비디오 풀버전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효리 씨는 제2의 전성기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한 제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싹쓰리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재밌는 것이 진짜 가수처럼 실물 앨범이 나온다고 해요. 그 앨범 발매 날짜 역시 내일 공개가 되고요. 다음 달부터는 그 멤버들의 솔로 음악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유재석 씨도 솔로 앨범 내요? 네. 어허. 그래서 활동으로 번 모든 수익은 기부할 예정입니다. 예. 트로트 얘기해볼까요? 미스터 트로트 콘서트 미뤄졌죠? 네, 원래 오늘부터 3주 동안 15회 공연이 서울에서 예정이 됐는데 공연을 이틀 앞두고 미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장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인데 이걸 관할하는 부서가 이제 송파구예요. 근데 송파구가 공연을 이틀 앞두고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총 4번 연기된 거예요. 원래 4월이었다가 5월 말로 한번 연기되고 6월 말로 연기되고 그래서 또 7월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뭐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예,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텐데. 맞아요. 공연사 쪽은 속이 좀 타겠어요. 네, 이번에 공연을 해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공연장 수용 인원이 한 15,000명 정도인데 5,000명만 받아서 공연을 하겠다라고 했고 체온 측정, 뭐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관할 구청과 공연장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방역 수칙까지 다 대비를 하느라고 10억 원 정도 썼다고 해요. 근데 이틀 앞두고 이렇게 취소가 나니까 아주 속이 타는 모양입니다. 팬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티켓팅이 굉장히 힘들었고 다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티켓팅을 했는데 이게 또 취소가 나니까 많이들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같은 지역구에 있는 샤롯데 시어터는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해봤더니 차별 아니냐 이건 이러면서 송파구에 문의를 해봤더니 일단 뮤지컬은 좀 그래도 지역 내에서만 오는데 콘서트는 전국구에서 오고 아무리
회당 공연에 5,000명만 모은다고 해도 15회차가 진행을 하면 7만 명, 8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숫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송파구청이 근데 미스터 트롯 공연을 금지해놓고 직원 500명이 뮤지컬을 관람했다. 이것은 그 샤롯데 시어터에서 뮤지컬 그 얘기입니까? 네. 그 송파구가 이 결정을 내린 그 당일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 직원 150명이 뮤지컬을 봤고요.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까지 해서 총 500명이 뮤지컬을 봤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청 입장은 코로나19로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뮤지컬 공연은 트로트와 다르다. 트로트는 노래도 따라 부르고 그래서 비말감염 위험도 있지 않냐. 뮤지컬은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김은하 기자도 이게 송파구청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지만 팬들의 화난 입장도 예. 이해는 갑니다. 예. 네. 저는 뭐 김은하 기자가 예를 들어서 뭐 비판을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네. 팬들이 화난 건 이해가 가는데 네. 조선일보에서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정확한 기준 없어 문제다. 사유재산도 공연장에 묶여있다. 이런 인터뷰를 내보내고 네. 사설로 미스터 트롯 공연 취소시키고 뮤지컬 단체 관람한 구청장 이렇게 하면서 이 이상한 일은 구청장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노무현 재단 감사를 지낸 이력과 무관한 거라고 물으면서 끝내는 사설을 실었는데 네. 이 미스터 트롯이 TV조선에서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연이 연기됐으니까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15회차 서울 공연을 끝내고 전국구로 도는 공연이었는데 이제 전국구 공연인데 3주 정도는 서울에서 하는 거였으니까 다음 충청 공연은 8월 말로 예상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 정확한 결정은 안 내리더라고요. 서울 공연에 대한 추후 공지는 월요일에 하겠다고 월요일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 이야기 해보죠. 하반기 기대작입니다. 영화 강철비 2. 네. 언론 시사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강철비 첫 번째 작품과 이어집니까? 스토리가 아니면 전혀 다른 겁니까? 이어지는 건 아니고 상호 네. 보완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봐달라라고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비슷한 내용인데 네. 세계부각에 들어가면 좀 다르다. 네, 이런 남북 관계 얘기를 하는 건 비슷한데요. 재밌는 것이 그때 당시에 남한 인물 역할을 했던 곽도원 씨가 이번엔 북한 인물을 연기하고 예. 북한 인물을 연기했던 정우성 씨가 이번엔 남한 대통령을 연기합니다. 반대 역할을. 그런데 시사회 때 정우성 씨가 눈물을 보였다면서요? 네, 이제 영화를 보고 남한 대통령을 연기한 정우성 씨가 좀 네. 울컥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오래 충분하게 불행했다. 예. 이제 좀 불행을 끝내고 평화의 길로 가지 않겠나. 평화의 길로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영화 반응은 어때요? 일단 뭐 업계에 항상 하는 얘기가 1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징크스는 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요? 네. 다만 좀 미번에는 미국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한층 더 복잡해져서 긴장감을 조성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리고 또 캐릭터가 너무 평면적이다. 이런 예. 지적이 또 있긴 있었습니다. 개봉일이 언제입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근데 역시 이 영화도 수요일에 개봉합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관객이 들어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예, 아까 뭐 공연 얘기도 했습니다만 공연이든 영화계든 지금 문화계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빨리 종식돼서 예전처럼 공연을 좀 즐기는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영진이가 상반기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상반기 전체 관객 수는 3천만 명 수준이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억 명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70%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매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70%나 추락했다. 네. 아하. 상반기 전체 흥행작은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1위로는 이병헌 주연의 남산의 부장들이 있었고 2위로는 권상우 주연의 히트맨이 있었고 또 이병헌 씨와 하정우 주연의 백두산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백두산이 있었군요. 드라마 얘기해 볼까요? MBC 새 드라마 십시일반
지난 네. 수요일에 시작했는데 어떤 드라마입니까? 이게 재밌는 게 십시일반이 원래 10명이 한 수씩 보태면 다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나온다. 예.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뜻을 완전히 바꿔서 조금씩만 잘못해도 완전히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뜻으로 드라마는 썼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내용은 유명 화가가 갑자기 죽는데 이 유명 화가의 재산을 두고 누가 이 재산을 가질 것인가 하는 두뇌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인물의 구성이 흥미로운데 뭐 20년 전에 불륜으로 얽힌 남녀와 뭐 사생아로 낳은 자식, 아버지가 다른 형제 등이 인물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고 다층적인 작품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수목 드라마입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2개밖에 안 했는데 시청률은 사실 3%대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근데 입소문이 좀 재밌다고 소문이 났고 예. 그리고 한국 그 지상파 드라마가 16부작을 강박적으로 고수했는데 이건 8부작이에요.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보면 되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8부작 끝나니까 네. 말 그대로 미니 시리즈네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각종 지상파 방송에서 다들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드라마 만드는 게 쉽지 않다. 네. 그리고 그 관계자 말 들어보니까 그 케이블이나 네. 혹은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 지상파는 제약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 재밌는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어도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방송법이 지상파랑 케이블이랑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많이들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지상파는 아무래도 공영성이 짙은 만큼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네. 다른 데서는 할 수 있지만 공영방송에서는 뭐 그런 주제를 하면 안 된다든가 스스로 창작자들이 제약을 받으니까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춘 멜로 드라마들이 대기하고 있다. 어떤 게 대기하고 있어요? 네, 하반기에는 이상하게 청춘 멜로 드라마들이 잔뜩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에는 접점이 있는 드라마가 동시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음악이라는 접점을 가진 드라마가 같은 날 첫 방송을 합니다. 예. SBS에서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브람스? 요거는 네. 예. 음대생 친구들의 연애담을 또 담았고 예. KBS는 도도 쏠쏠 나라솔이라는 작품으로 찾아오는데요. 요거는 작은 시골 마을의 피아노 학원을 배경으로 해서 되게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그림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 아, 또 알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네, 9월에는 청춘기록을 선보이는데 TVN이요. 이거는 박보검 씨, 박소담 씨가 출연해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같은 방송사인 TVN에서 스타트업이라고 수지 남주혁 씨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춘들의 이야기를 또 다루기도 합니다. 예.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스타가 된 한소희 씨. 한소희 씨가 어머니의 채무 때문에 논란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게 온라인상의 한 글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 글쓴이가 부부의 세계로 유명해진 배우의 어머니가 사기꾼이다 라고 폭로를 했고요. 피해 금액은 이자만 빼고도 이자를 빼고 원금만 해도 1,000만 원에 이른다. 예. 그래서 그 배우를 내가 TV에서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예. 내 돈을 이용해서 저렇게 뜬 건가. 저렇게 잘 나갔는데 내 돈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가 됐고요. 그 해당 인물이 한소희 씨라고 밝혀지는 데는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한소희 씨 입장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마음 아픈 가정사를 모두 다 공개했습니다. 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그래서 어머니와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어서 20살 때 채무를 처음 알게 됐다고 해요. 그때는 데뷔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냥 나를 키워준 외할머니의 딸이기도 하고, 또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고 여겨서 데뷔하기 전부터 어머니의 채무를 갚아 나갔는데 그것이 내 잘못인지 몰랐다. 내가 빚을 갚아주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니까 내 활동하는 거를 방패로 삼아서 더 큰 빚을 많이 지고 다니더라. 나는 내가 빚을 갚아주면 피해를 해소해 줄 줄 알았는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 내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럼 그 폭로된 내용이 한 건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있었네요, 빚이. 네. 그리고 이 한소희 씨가 계속 갚아준 상황이고. 네네. 그럼 얘기 들어보니까 한소희 씨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소희 씨는 그 빌린 돈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비투라고 하잖아요. 네. 뭐 이런 거 뭐
최근에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것 때문에 숨기고 싶은 가정사를 대중들에게 다 드러내야 한다. 네.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진짜요. 근데 한소희 씨 친구들의 증언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솔 씨로 지목이 되고 또 연저제처럼 막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잖아요. 예. 이 한솔 씨가 이 글을 쓰기 전까지는. 근데 한솔 씨 학창 시절 친구들이 소희는 아이들이 부모 없는 자식이라도 꼭 놀려도 늘 웃기만 하고 졸업식에 할머니랑 왔을 때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친구였고 그리고 남한테 빚지는 것을 항상 싫어하고 친구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돈도 선뜻 내주는 친구였다. 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뭐 이런 식의 미담을 공개해서 여론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랐군요, 한소희 씨가. 네. 예. 그런데 부모 없는 자식이다. 그렇게 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거의 네. 폭력 수준인데. 순수악이라는 또 말이 있잖아요. 어릴수록 좀 뭘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소희 씨가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염치불구하고 글을 적었다라고 전했는데 앞으로 또 훌륭한 배우로 성장하기를 또 바라봅니다. 네. 오늘 연예계 소식은 이 정도 할까요? 예. 지금까지 김은하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물러나가겠습니다.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입니다.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젊음